무릎이 아프면 대부분 무릎만 보게 됩니다. 연골이 닳았나? 관절이 약해졌나? 무릎에 좋은 걸 먹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무릎이 아픈 분들이 생각보다 자주 놓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흔들리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가고,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불안하다면 무릎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무릎을 받쳐주는 허벅지 힘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무릎은 혼자 버티는 관절이 아닙니다. 위에서는 허벅지 근육이 잡아주고, 아래에서는 종아리와 발이 받쳐주고, 몸 전체의 균형이 함께 도와줘야 조금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보미 오다입니다. 오늘은 무릎 관절 시리즈 5탄, 무릎이 약하고 시큰한 분들이 관절만 걱정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보면 좋은 습관, 즉 무릎을 받쳐주는 허벅지 근육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챙기면 좋은지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내용은 여러 건강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쉽게 풀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무릎 통증이 갑자기 심해졌거나 붓기와 열감이 있거나 걷기 어려울 정도로 아프다면 생활 습관으로만 넘기지 말고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릎이 아프다고 다리를 너무 안 쓰는 습관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움직이는 것이 겁이 납니다. 계단도 피하고 걷기도 줄이고 집에서도 되도록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물론 통증이 심한 날에는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붓고 뜨겁고 욱신거리는 날에는 무리하면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몇 주, 몇 달 동안 다리를 거의 쓰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리를 너무 안 쓰면 허벅지 근육이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허벅지 힘이 약해지면 일어설 때,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더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릎을 아낀다는 것이 무조건 안 움직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릎에 무리가 덜 가는 방식으로 조금씩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서도 무릎 관절염 관리에 있어 무릎 뻗기나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으로 관절 주변 근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두 번째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의 힘으로만 일어서는 습관입니다. 무릎이 약한 분들은 앉았다 일어날 때 가장 불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지만 무릎을 손으로 짚고 몸을 한 번에 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무릎에만 힘을 주면 무릎에 더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일어날 때는 허벅지와 엉덩이 힘이 함께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무릎이 약한 분들은 먼저 의자에 너무 깊게 기대어 있지 말고 엉덩이를 의자 앞쪽으로 조금 이동합니다. 두 발은 바닥에 단단히 놓고 발을 너무 멀리 빼지 않습니다.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인 뒤 손은 의자 팔걸이나 허벅지를 가볍게 짚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무릎으로만 버티는 느낌이 아니라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에도 힘이 나누어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너무 낮은 의자나 바닥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릎에 더 힘들 수 있으니 가능하면 적당한 높이의 의자를 사용해 보세요. 세 번째는 허벅지 운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한다고 하면 바로 스쿼트를 떠올립니다. 나는 무릎 아파서 스쿼트 못해. 헬스장도 못 가는데 무슨 근력 운동을 해. 나이 들어서 근육이 생기겠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힘든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은 무릎을 깊게 굽히는 운동보다 부담이 적은 동작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서 한쪽 무릎을 천천히 펴는 동작이 있습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고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펴서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지 느껴봅니다. 무릎을 완전히 세게 펴려고 하지 말고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천천히 올렸다가 내리면 됩니다. 또 누워서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는 동작도 허벅지 앞쪽을 느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대퇴사두근, 세팅 운동, 통증이 없는 정도의 올바른 스쿼트, 벽을 기대고 하는 월 스쿼트 등을 권장 운동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통증이 있는 분들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균형 잡힌 단백질 식사를 놓치는 습관입니다. 근육은 운동만으로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고 나면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도 함께 필요합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식사를 간단히 때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은 커피와 빵 한 조각, 점심은 국에 밥 말아서 대충, 저녁은 입맛 없다고 반찬 몇 젓가락. 이렇게 드시다 보면 전체 식사량도 줄고 단백질 음식도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무릎을 위해 허벅지 힘을 챙기고 싶다면 식사 때 단백질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 두부, 생선, 살코기, 콩류,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달고기, 소화가 괜찮다면 우유나 요거트 같은 음식도 식단에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장 질환이 있거나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들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특정 음식 하나가 관절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식사는 근육과 건강을 지지하는 기본이고 자세와 움직임 관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통증을 참고 운동하는 습관입니다. 이 부분은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릎이 약하다고 해서 갑자기 스쿼트를 많이 하거나 계단 오르기를 운동처럼 반복하거나 아픈데도 참고 걷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운동은 무릎을 괴롭히는 시간이 아니라 무릎을 도와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운동 중에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운동 후 무릎이 붓거나 다음 날까지 욱신거림이 남는다면 운동 강도가 무릎에 맞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횟수를 줄이고 동작을 작게 하고 쉬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특히 쪼그려 앉듯이 깊게 내려가는 동작은 무릎이 아픈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운동의 기준은 남들이 하는 만큼이 아니라 내 무릎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만큼입니다. 오늘은 5번만 해도 됩니다. 오늘은 한쪽 다리만 가볍게 펴도 됩니다. 통증이 있으면 쉬어도 됩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약하고 시큰한 분들이 관절보다 먼저 함께 챙겨보면 좋은 것은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첫째, 무릎만 아끼고 허벅지는 안 쓰는 습관입니다. 무조건 안 움직이기보다 통증 없는 범위에서 허벅지 힘을 조금씩 챙겨보세요. 둘째, 일어날 때 무릎 힘만 쓰는 습관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는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을 나누어 쓰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허벅지 운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을 천천히 펴는 동작처럼 작은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넷째, 단백질을 너무 대충 챙기는 습관입니다. 허벅지 근육을 위해서는 운동뿐 아니라 식사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통증을 참고 운동하는 습관입니다. 운동은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무릎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릎을 받쳐주는 힘은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발까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을 손으로 누르며 벌떡 일어나기보다 발을 단단히 놓고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고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지 느끼며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무릎을 지키는 일은 관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관절을 받쳐주는 힘을 함께 챙기는 일입니다. 오늘 내 허벅지가 내 무릎을 얼마나 도와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 작은 확인이 내일의 걸음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매주 꼭 필요한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항상 건강하세요.